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늙든 젊든 관계없이 오늘은 청춘 콘서트 청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실패해도 괜찮고 또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패하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연습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좀 젊은이들 요즘 세상살이 힘들다 하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한번 돼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장소가 옮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젊은이를 위한 청춘 콘서트와 장년을 위한 희망세상 만들기가 짬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을 불문하고 이렇게 10대부터 70대까지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것도 또 괜찮죠? 예, 어차피 뭐 집에 가면 다 한 가족으로 살잖아요, 그죠? 모르면 뭐든지 물어도 좋다. 괴로운 게 있으면 힘든 게 있으면 뭐든지 내놔도 좋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든지 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거니까 떨지 마시고 친구가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가볍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 소재에도 금기가 없고 금기 없이 뭐든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내놓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자꾸 과학에 대해서 물으면 과학교실이 되고 종교에서 물으면 교리 강좌가 되고 또 뭐 정치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가 되고 역사 얘기하다 보면 역사 얘기가 되고 이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이런 얘기 자꾸 하지 이런 분이 계세요. 가끔 짜증내요. 짜증내면 누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 그럴 때는 화제를 바꾸고 싶으면 손을 번쩍 들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자, 시작해보죠.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몇 학년이요? 이제 6학년이요. 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제가 외동아들이라서 외로운데 어떻게 그러니까 외로움을 극복하는지. 오. 억수로 어려운 질문했다. 나 초등학생 겁난다. 초딩 겁난다 진짜. 와 그래 어려운 질문을 해요. 네. 요즘 외동아들은 아닌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새 다 외동아들이죠. 네. 그럼 자기만 외로워요? 딴 사람도 외로워요? 다른 사람도 해요. 모든 인간이 다 외롭죠. 네. 어린애들이 그죠? 네. 그러면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 외로운 사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하고. 아니 마이크 쥐고 해결이 됐어요? 네. 와, 나 빨리 깨닫는다. 나는 아직 한참 얘기하려는데 바로 깨쳐버렸어. 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초등학생은 이미 깨쳐버렸어요. 그래서 얘기할 게 없는데 저 연세 드셔서 바로 깨쳐버렸는데 이 젊은 사람들 못 깨쳤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다 하나죠, 그죠? 다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지. 근데 내가 외로우니까 남이 나를 이해해 줬으면 누가 나한테 가까이 왔으면 이런 바람이 있어요. 외로울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이거 아무개야 이러고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나만 외동이 아니고 내 친구들이 다 외동이다. 그래서 내 친구들도 다 외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 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먼저 얘기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가오기를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 먼저 다가가라. 나만 외로운 게 아니라 너도 외롭다. 우리 외로운 이끼리 만나서 어깨 동무하고 외로움을 달래자. 이렇게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세요. 예. 아따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딱 알아버렸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선지가 있다 그래요. 선지가 있다. 그냥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 끝을 보통 보는데 달을 가리키면 벌써 뭐 본다? 달을 딱 봐버려요. 그래서 언어 도단, 언어가 딱 끊어져 버려요. 말이 필요가 없어. 말 넘어 확 봐버려요. 그 정도는 돼야지. 설명을 해줬는데 미진애가 더 해달라는데 쟤는 더 해주려고 그래도 막 알았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랬어. 굉장하다. 저는 올해 서울소재대학교에 다니게 된 22살 학생입니다. 네. 네, 2년간 그 공부라는 것에 집착하느라 인간관계에는 소홀했지만 그래도 남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응할 저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멈춰서 돌아보니까 외롭다고는 느끼면서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가 편해지고 다 같이 있어도 이렇게 소외감을 쉽게 느껴버리는 외골수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평소 인생에 관한 책도 읽고 의지를 잃지 않기 위해 이루어야 할 꿈이나 좋은 구절도 되새기곤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 마음인데 도리어 마음이 나를 지배하려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지만 내 마음만 다스리기에는 인간관계에서 파악해야 하는 복잡 미묘한 교감을 느끼기에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 깨달은 것이 우물 안에 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개구리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말처럼 제가 그 개구리가 아닌가 생각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여쭙고 첫째, 싶습니다. 자기는 개구리 아니고 사람이다. 두 번째, 젊은 시절에 성녀들도 수행을 할 때 사람들과 10년간 담쌓고 모문관에 들어가던 산속에 가서 정진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문을 연구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만나고 한 10년간 연구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막 어울려서 산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도 틀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선택사항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에 첫째 학생이면 공부다 하면 공부에 그냥 집중하면 돼. 그게 주고 인간관계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어때요? 사람들하고 하고 그냥 나 혼자 밥 먹지 말고 밥 먹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뭐 밥을 먹든지 말을 하기 싫으면 말 안 하고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든지 들어주면 되니까 들어주면 해결이 되거든. 꼭 말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주면 되고 할 말 있으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운동은 좀 해야 되니까 운동을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하면 되고 남 하는 운동이 끼어가 그냥 하면 되고 이렇게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인간관계라는 걸 꼭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 관계를 맺는 게 조금 서툴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길 때, 여유가 뭐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방학 때나 한 달락 될 때 뭐 이렇게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여는 그런 수련, 깨달음장 같은 그런 수련에 한번 참가해서 자기 일을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행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아무 부담 없이 마음 나누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나이 든 사람하고도 대화를 시작해보고 나이 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젊은 사람하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넓히면 되는데 자꾸 소통이라는 건 말을 해야 소통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소통의 핵심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이해하려면 들어줘야지. 저 사람은 저런 생각으로 말하구나. 저런 마음이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말로 최고의 소통이에요. 산속에서 혼자 살아도 새소리도 들어주고 바람소리도 들어주고 별빛도 쳐다보고 이런 뭐 외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녀가 둘이 빨가벗고 침대에서 껴안고 있어도 상대의 마음을 자기 속에 빠지고 상대를 헤아리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가 뭐라 그래요? 군중 속에 고독이다. 이런 말 쓰잖아. 그죠? 외로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부딪히고 비비고 해도 외로운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충실하시고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 하면 우선 점심시간에 가서 혼자 앉아 먹지 말고 남 먹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운동할 때 혼자 하지 말고 남 하는데 옆에 가서 뭐 좀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돼.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공부만 해가 되나 젊을 때 술도 한잔 해야지. 그러면 술 먹으라 공부하라 이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주제를 하나 가지고 친구하고 같은 친구하고 둘이 가서 술 먹으면서 그 주제를 토론하면 돼요. 연애하고 공부하고 선택사항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학생 이 주제에 가까운 이 공부에 매진하는 여학생을 하나 사귀가 둘이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뭘 하면 된다. 공부로 하면서 같이 앉아서 마주보고 공부하면 되는 그게 연애지 뭐. 연애하면 꼭 내 존이 네 존이 이 얘기만 연애예요. 역사를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해도 연애지. 그러니까 그게 꼭 배치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은 뭐 이 사람하고 앉으나 저 사람하고 앉으나 식당에 가나 무슨 뭐 어디에 젊은 사람 노는 술집에 따라가나 절에 있으나 그건 뭐 환경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관심사 해야 할 일 그 얘기 하지. 이런 데서 상담하나 뭐 애들 맞다나 그 맥주 마시는 데 따라가서 상담하나 절에서 상담하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선택사항이라고 봐요. 그만큼 자기 인생의 중심이 좀 덜 잡히니까 이것과 저것과 자꾸 이래 망설이지. 그래 괜찮아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스님, 저는 28살의 직장인입니다. 4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고 쭉 그 이후로 남자를 못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직장의 일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나머지 그렇게 생활이 심심할 때는 거의 없는 편인데 그래도 솔직히 외롭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스킨십 같은 것도 하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솔직히 몸이 좀 외롭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수행적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더욱더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스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니까 우선 직장일에 열심히 하세요. 직장일에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적당한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왜? 이게 지대가 낮으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죠, 그죠? 그 외로우면 자연적 남자가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죽거나 사별하고 여자가 혼자 있으면서 아이고 외로워요. 그래, 그럼 내가 곧 남자 만나겠다 이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뭐 남자 밝힌 여자인 줄 알아요? 그래. 근데 외롭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고 내가 남자 밝힌 여자냐고 그래. 외로우면 자연적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외로우면 남자가 아무리 와도 온 줄을 몰라요. 옆에 아무리 있어도 눈이 안 보여요. 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와서 막 뒤통수를 끌고 잡아 당겨도 딴소리 한단 말이야. 근데 외롭다는 것은 상대가 별로 마음을 안 줬는데도 주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외로워 보이면 남자 마음이 글러슬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선은 뭐 보살펴주고 싶은 동정심으로 끌려가든지 어떤 이유로든 이게 끌려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오래 안 가도 아마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기도 가만히 하고 있으면. 근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외로워서 쓱 저절로 모이는 데는 이게 좋은 사람만 안 모이고 화가 될 사람도 같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걸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끌려 맞물려 안 들어간다. 보통 한눈에 반할 때는 이 쥐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이게 쥐약이 좀 걸러져요. 색깔이 예쁘고 냄새가 나도 이게 좀 멀어지고 오히려 쓰레기통이 버려져 있더라도 오히려 주워 먹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정진을 딱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아.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외로운데 남자들 눈에 띕니다. 오늘 이렇게 광고했으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의 주된 고민은 외로움이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동아리 활동, 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이렇게 외로움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항상 또 바쁘게 그리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근본적인 외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이제 응급 처방이 있고 이제 근본 처방이 있는데 응급 처방은 들어보니까 나이는 들었고 남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네. 나만을 사랑해준 내 맘에 쏙 드는 남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 근데 그런 남자가 남자는 있는데 그런 남자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남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근데 외로워서 이렇게 급해가 남자를 구하면 항상 이 쥐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쥐가 배고파가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나면 배 아픈 거 아시겠어요? 쥐약을 먹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응급치료는 이제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어 보는데, 남자친구도 꼭 괜찮은 거 골려가지고 막 한 번 딱 사귀어가지고 평생 산다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남자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애한다 결혼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살 많든 10살이 적든 5살이 많든 5살이 적든 이래 생겼든 저래 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남자면 된다. 알았어요? 새 것도 괜찮고 중 것도 괜찮고 그냥 남자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친구로 가볍게 아무 목적 없이 이렇게 사귀다가 보면 괜찮은, 내가 예를 든다면 맞는 남자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밖에서 딱 앉아가 이게 인물은 저건 키는 저 정도고 인물은 저 정도고 이렇게 따져가지고는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 시간만 낭비해. 외롭고. 그러니까 나갈 때 여기 남자들 많으니까 저 여자가 지금 외롭대요. 그러니까 친구로 그냥 가볍게 그냥 말동무로 찬 한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만 만나야 된다 저 사람 만나야 된다, 젊을 때 너무 그래 정하지 마. 한 사람을 딱 만나가 눈에 딱 맞아가지고 연애 3년 하다가 결혼해가 평생 살았다 하면 행복하다고 보는데 스님이 볼 땐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 죽을 때까지 한 남자밖에 못 보고 살잖아. 그럴 필요가 있을까? 스님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좀 구경 좀 하다가 괜찮은 남자하고 사는 게 낫지. 그런데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 남이 나보고 욕을 해. 바람 뀌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찾아다니지 말고 지가 떨어지도록 하는 게 좋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남자가 딴 여자를 찾아가는 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뭘 기회가 얻었다. 또 딴 남자를 사귈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걸 좋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옛날식으로 옛날 조선시대에 얼굴도 못 보고 한 번 정해지면 죽어나 사나 살아야 되는 그런 가치관으로만 자꾸 이 뇌리 속에 이게 무의식 속에 박혀 있다는 데다가 시대가 바뀌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자꾸 혼란이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속박하고 매달리고 나도 남을 구속하고 남의 구속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슨 뭐 난잡하게 살아 이런 뜻이 전혀 아니야. 정신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고 만나지 너무 하나를 잡아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너무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관계가 맺어지면 순리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외로움을 달래는 길이 하나 있는데, 외로움에 너무 집착하면 낚싯밥에 걸려들기가 쉬워. 즉 사기꾼한테 걸려들기가 쉽다는 거야. 사기꾼이라는 건 상대의 약점을 딱 이용해가 접근하거든. 사기꾼의 특징, 첫째, 인물 잘났나 못났나? 잘났다. 친절하나 안 하나? 말 잘하나 안 하나?
옷 잘 입나 안 입나? 좋은 차 타고 다니나 안 타고 다니나? 타고 다니. 이게 사기꾼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콕 들면 그건 사기꾼일 확률이 99%예요. 진짜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낚싯밥을 우리가 던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장어 잡을 때는 장어가 좋아하는 음식을 던지고 뭐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쥐 잡을 때도 쥐가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약을 타가 넣지. 쥐가 싫어하는 음식은 하면 쥐가 안 먹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하는 거는 항상 쥐약일 확률이 높고 낚싯밥일 확률이 높아. 그럴 때 냉정한 사람은 잠시 멈추고 보는 거예요. 쥐가 늘 쓰레기장을 뒤졌는데 갑자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걸 담아놨다 하면 자기 업에 그 안 맞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근데 쥐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드디어 때가 왔다. 나도 차려진 음식을 먹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신만 차려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음식이 아니야. 나에게 과분한 거는 다 독약이에요. 그렇게 딱 멈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이게 남자 골리고 여자 골리는 법은요. 남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합니다. 남자끼리 지내보면 괜찮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가 반드시 여자한테 인기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자끼리 지내보면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그런 여자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친구들 속에는 저거 진짜 의리 없는 놈인데 또 여자들은 또 그 남자 좋다고 따라다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금 그런 그게 이제 남녀 사이에 이제 약간 눈에 백태가 끼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또 결혼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정지하려면 이렇게 사람을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보기 좋은 걸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약간 폭넓게 사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목적 의식을 너무 갖지 말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상대가 나한테 접근할 때 막 결혼하겠다, 애인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 상대도 또 이렇게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딱 찍어놓고 접근하면 느끼한 게 싫어요. 그래서 좀 삽박하게 젊은이답게 편안하게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이렇게 명상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그런 명상 하지 말고 딱 앉아서 이렇게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자기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나갔던 숨이 못 들어와도 뭐예요? 죽고, 들어왔던 숨이 못 나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호흡지간이에요.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호흡이 들어간지 나간지도 모르고 살잖아, 그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 눈을 감고 딱 편안히 앉아서 호흡이 나갈 때 나가구나 하는 걸 알고 들어올 때 들어오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고, 숨이 가쁘면 가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이 부드러우면 부드럽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한다, 흉식호흡을 한다, 단전호흡을 한다 이렇게 호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뛰면 숨이 가쁘잖아, 그죠? 그럼 숨이 가쁘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숨이 가쁜 숨을 뭐 진정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 들어가면 그냥 관찰하라. 밀려오네 밀려나가네 이래 알면 되지, 지가 나가지고 막 파도를 일으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힘들어서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줄 알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줄 알고 이렇게 수시간을 딱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한국에 앉아 있으나 독일에 앉아 있으나 똑같고, 독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김해 고향인데 여기 앉아 있으나 김해 집에 가서 앉아 있으나 똑같아. 김해 굳이 갈 거 없고. 아시겠어요? 네. 절에 앉아 있으나 자기 집에 앉아 있으나 똑같아. 성당에 앉아 있으나 절에 앉아 있으나 똑같아. 그래 굳이 절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하루에 한 30분씩 1시간씩 딱 이렇게 호흡만 숨만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바닷가에 앉아 물끄러미 지켜보듯이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서 일어나가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먼지가 날 때 가만 안 놔야지 먼지를 없애려면 먼지가 더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건 잡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끌려가지 말고 다만 호흡을 이렇게 쭉 정진을 해 나가면 이렇게 마음의 헐떡거림이라, 외롭다는 게 헐떡거림이거든요. 껄떡거리는 거예요. 남자의 껄떡거리든 돈의 껄떡거리든 뭐의 껄떡거리는 거예요. 그 껄떡거림이 이렇게 좀 잦아들고 조금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근본 처방이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긴 조금 어려우니까 임시 처방도 이렇게 사람도 좀 사귀고 임시 처방도 좀 하면서 병행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고민은 외로움인데요. 네, 특히 술 먹으면 조금 더 많이 외로워해요. 네,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네, 막상 다가가보니까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네, 네,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닌 걸 들키는 게 되게 두려워요. 네, 네, 그래서 실망해서 상처받을까 겁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술 얘기 들어 술 먹으면 더 외로우면 술 안 먹으면 되고, 멋진 사람 만나면 위축되면 멋진 사람 안 만나면 되는데 뭐 그걸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둘 다 되게 하고 싶어요. 술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면 술 먹고 외로워 좀 하면 되고, 멋진 사람 만나가 좀 위축되면 되잖아요. 근데 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좀 맺고 싶거든요. 친구 돼야 네, 되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맺으면 되잖아. 근데 되게 겁나요. 겁 좀 내면 되잖아요. 그럼. 뭐 그 문제라고. 저는 걷고 싶습니다. 걸었어요. 다리 아픕니다. 그럼 쉬세요. 걷고 싶은데요. 그럼 걸었어요. 다리 아픈데요. 다리 아픈 거 갖고 왔어요. 근데 뭐 어려워요? 그럼 나도 자기한테 물어보지. 스님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졸리고요. 절하려면 무릎 아프고요. 참선하려면 허리가 아프고요. 염불하려면 목이 아프고요. 혼자 살라니 너무 외로워요. 그럼 자기 뭐라 그럴 거예요, 나보고? 그래라.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만두려니까 이제까지 몇십 년을 스님만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난 뭐 해요? 그러면 계속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밥은 먹고 싶다, 먹어라. 그러니까 배불르다. 그럼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먹어라.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술 먹으면 외로워요. 그럼 술 안 먹으면 되잖아. 먹고 싶어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 외로운데요. 그럼 외로움 좀 타면 되잖아. 그럼 뭐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다 이 말이야. 별일 아닌 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묻고, 애도 안 키워봤는데 자꾸 애 키우는 데에 대해서 묻고, 연애도 안 해봤는데 자꾸 연애에 대해서 묻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뭐라 그럴게요? 질문 받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질문하는데요. 그럼 강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자꾸 강연 해달라는데요. 그래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줘요? 그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감수하고 그냥 해요? 감수하면?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으면 돈이 드는 거고,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물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안 사면 되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사면 되지. 그래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빚내가 사면 되지. 제가 뒷감당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자기하고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가 못났으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잘나고 싶으면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만 그럼 늘 자랑스럽잖아. 내가 키 좀 커 보이고 싶으면 키 작은 사람하고 만나면 같이 걸어가면 되잖아요.
내가 좀 사진 찍었는데 이쁘게 보이고 싶으면 못생긴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으면 되잖아요. 주로 고목나무 앞에서 찍는다든지 꽃 앞에서 찍지 말고 꽃이 더 이뻐 보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스님한테 물으면 야단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단 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살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자, 여기 무슨 물병을 하나 갖다 놨는데, 자, 지금 질문자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네. 지금 여기 병이 하나 있죠? 네. 이 병이 이 마이크 이 대하고 비교하면 이 병이 커요? 마이크가 커요? 마이크 그러니까 병은 마이크보다 커요? 적어요? 작아요. 그럼 이 뚜껑보다는 커요? 작아요? 커요. 병은 마이크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뚜껑보다는? 커요. 마이크보다는? 작아요. 그럼 이 병은 커요? 작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럼 얘기 들어보니 정신이 멀쩡하네. 이 병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다만 그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인식을 할 때, 이 마이크 대하고 비교해서 인식할 때는 작다고 인식이 되고, 이 컵 뚜껑하고 비교해서 인식을 할 때는 크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이 물병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존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식, 내가 사물을 인식할 때 크다 인식하고 작다 인식하고 새 거라고 인식하고 헛 거라고 인식하고 좋다고 인식하고 나쁘다고 인식하는 거지. 이게 인식상의 문제지. 이 존재 자체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새 것도 없고 헛 것도 없고 다만 그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다만 자기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키 큰 사람하고 비교했으면 적은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하고 있으면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있으니까 자기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나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못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 이거야. 왜?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사람을 자꾸 좋아하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자기를 열등하게, 자기 존재가 열등한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 못난 사람이랑 다니면 이렇게 우월감에 너무 그러니까 못난 사람하고 달리면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면 못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사람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니 못났니 그런 거를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자꾸 잘난 거 못난 거 없어요. 본래 없다잖아. 이게 잘났어요 못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뿐이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식상의 차고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해가 내가 이것을 작다고 인식하는, 이 작다고 인식하는 게 인식상의 오류가 아니고 이 비교해서 작다고 인식될 뿐이지 이 물병 자체는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작다고 인식을 하다 보면 이 물병 자체가 작은 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못난 사람이 아닌데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하고 자기가 늘 같이 다니면 자기가 키 큰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게요. 자기는 키 큰 사람도 아니고 키 작은 사람도 아닌데 인식이 몇 번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마치 존재 자체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 줄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 때문에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거는 다람쥐가 산에 산다고 외롭다 하지 않고 풀이 길거리에 산다고 외롭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남녀가 껴안고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한 이불 밑에서 빨아벗고 껴안아도 외로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장벽이 뭔지 알아요? 큰 성벽보다 더한 장벽이 남편 등 쳐다볼 때. 제 말 알아들었어요? 토라져서 누워있는 남편 등 쳐다볼 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껴안고 있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외롭고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외롭지 않다. 외로움은 누구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롭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려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은 사람을 만나면 귀찮아져요. 헤어지면 또 외롭고 그러다 또 만나면 귀찮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방황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어도 귀찮지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야 한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무리 대화해도 그게 너무 귀찮지가 않고 혼자 며칠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물은 경사지면을 흐르면 빠르게 흐르고 직각으로 떨어질 때는 폭포가 되고 웅덩이 고일 때는 고요한 호수가 되고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만나야 되겠다는데 사람이 없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로워지고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외로워지는 귀찮아지는 거예요. 있을 때는 같이 있어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 좋고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좀 이렇게 구박받듯이 뭐 그렇게 하셨어요. 외할머니가 예, 어머니한테 예,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딸, 구박했다 예, 이거지. 예. 그 영향이 저한테 오고요. 왜? 모르겠습니다. 예, 외할머니가 엄마한테도 엄마도 구박하고 예. 외할머니가 자기도 구박했어요. 예, 예. 손자한테 뭐 예. 어떤 구박했는데? 예, 그 뭐 저기 그냥 뭐 정을 좀 주는 되는데 안 주고 이제 뭐 먹을 걸 가져와도 이건 네 물거 아니다 하고 이제 여자를 만나도 계속 이제 그 전에는 과거에는 제가 항상 차이고 다니는데 지금은 제가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는 여자들한테 뭐 차이고 다니면서 그 뭐 이렇게 제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뭐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다니고 있고 하니까 제가 조금 기고만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이렇게 머릿속에 공통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번뇌 그러니까 예. 뭘 묻고 어떻게 제가 제 마음을 좀 다스려야 그 여자도 만나고 할 수 있는지. 자기가 찬다며 예. 안 차면 되지.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 간단하잖아. 여자를 만나려면 찾지 마. 그거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혼자만 살지만은 어쨌든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이 건강에 많다? 건강. 건강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니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37입니다. 37에 혼자 살고 나는 64세 혼자 사는데 근데 혼자 사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요? 그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만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럼 짐승이가 아닌가. 아까 스님께서 뭐 인간의 도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로 얘기하시니까 저도 내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 스님처럼 제가 채식을 하고 있고요. 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요렇게 제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느냐 이게 요점이에요. 예. 건강 생각을 안 하면 건강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뭐 건강하고 뭐 먹으면 건강하고 손은 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삶 치고 건강한 삶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 그런 거 너무 따지면 그 우선 육체적인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신경 쇠약에 걸려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먹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저기 없으면 안 먹고 그렇게 지내면 돼요. 무슨 나한테 물으니까 그래요. 내 주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래서 스님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느냐,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안 아프냐? 아파요. 아프면 어떡하느냐? 병원에 가지. 어떡하기는. 맨날 병원에 가느냐? 맨날은 안 아파요. 네.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안 아플 때는 그만이고 조금 아프면 그냥 버티고 좀 더 많이 아프면 약 먹고 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뭐 그렇다고 뭐 입원할 만큼 아직 뭐 큰 병은 아니고 주로 나는 강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 후두가 약하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신체적으로 약한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 이비인후과가 주 단골 병원이 되거든요. 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말이 안 나올 정도면 병원에 가고 전에는 미련하게 꼭 아파가지고 막 몸져 누울 정도 돼야 병원에 갔는데 요즘 저도 이렇게 자꾸 경험해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손해요. 요즘 목이 딱 깔깔하고 그래서 약을 딱 먹었는데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으면 그냥 어쨌든 시간 나면 금방 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들 가면 뭐 간단해요. 뭐 코에다 퍽퍽 집어넣고 목에다 퍽퍽 넣고 뭐 저가 이래 하면 3분쯤 걸려요. 3분. 그러고 뭐 약 좀 먹고 대기 몸살 게 있으면 주사 한 대 놔주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뭐 3,500원 나오고 그다음 약은 1,500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한 5,000원 들고 그래서 전에는 병원에 나는 안 가는 주의였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굳이 안 가려고 그것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더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요즘 세상에는 그 음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장난? 뭐 다른 무슨 자기가 자꾸 건강을 생각하니까 이거 건강식에 좋다. 이거 먹으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뭐 어떤다 이런 얘기 하니까 건강을 생각하니까 건강에 그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장난치는 사람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소주만 먹으면 가짜 먹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소주 가짜 만들면 가짜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런데 고급 양주를 먹으려면 가짜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왜 비싸면 그거는 누가 돈 벌러 가짜를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품을 절대로 비싼 걸 안 먹어야 돼요. 약도 비싼 거는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건강식품에다가 뭐 몇백만 몇십만씩 파는 건 딱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건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먹고 단기적 효과가 났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어떤 마약 성향이나 안 그러면 자극 성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원칙을 딱 세워놓고 살면 아무리 좋다고 선전을 해도 그거 안 먹으면 되는데 뭐 안 먹으면 가짜 먹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면 가짜 담배 피울 가능성이 없고 술을 안 먹으면 가짜 양주 먹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나는 소신이 그래 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해도 스님 별로요. 그거 좋거든 니나 먹으라 이래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걸 챙겨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뭐 스님 같은 분들이나 저같이 요가하는 분들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무슨 저 단식 같은 거 요가가 무슨 수행은 수행이에요. 요가가 체조지. 수행은 마음이 괴로운 거를 행복하게 하는 거를 수행이라 그래. 그만 참선한다고 수행이고 절한다고 수행이라 그러지 않고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거를 수행이라 그래. 요가는 건강에 좋다. 오케이 좋아요. 요가 하면서 자기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수준이면 수행 안 한 거예요. 요가를 수행을 하면 어떠냐? 전에는 먹는 거 집착했는데 그럼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뭐 입는 거 집착했는데 뭐 그냥 옷만 걸치면 된다. 자는 거 집착했는데 뭐 아무데나 자면 된다. 난 그래서 비행기에도 자고 버스에도 자고 뭐 눈만 붙이면 자는 거예요. 이렇게 놔버려야 수행이라 그러지 뭐 다리를 꼬고 앉아야 수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형식주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는 요가합니다. 그 요가하면 아주 운동에 좋습니다. 몸에 좋습니다. 이런 말은 맞아요. 근데 요가하면 수행입니다. 이런 말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절하는 걸 수행 아니에요. 절하는 거 여러분들 절하는 건 대부분 다 다리 운동 아니면 걷기 훈련하는 거. 내가 3000배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그걸 수행이라고 하면 돼. 수행의 요체는 뭐라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음을 깨우쳐 지혜를 얻는다는 증표가 뭐냐? 괴로운 것이 사라져야 돼요. 즉 엄마를 원망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는 참 나를 사랑했구나라되 엄마는 지 성질에 겨워서 했을 뿐이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그 이치를 알면 엄마를 미워했던 게 없어지거나 한단 말이에요. 이걸 수행이라 그래요. 이걸 깨달음이라 그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많이 웃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기 들어보면 이게 웃을 일이에요? 다 울 일이지. 그런데 울 일인데 우는 얘기인데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웃을 수도 있는 일이다. 즉 우는 아주머니 보고 내가 아이고 너는 좋겠다 시집 한 번 더 가게 생겼네 이렇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은 죽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고 나는 너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지가 명다돼가 죽었는데 그건 너가 장례 치러주고 절차 치러주고 해주면 되지 울 일은 아니다. 운다면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네가 살아있어야 내가 좀 더 뺏겨 먹는데 네가 죽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돈은 어디 가서 벌고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누구 걱정이 많다. 내 걱정이 많다. 그래서 우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네가 양심이 있다면 죽은 사람 낳아놓고 산 네 걱정하는 게 네가 그게 도리가. 제 말 이해하셨어요? 아니, 죽은 사람을 좀 위해 줘야지. 죽은 사람 낳아놓고 나는 어떻게 살지? 네 죽어보면 나는 어떻게 살지?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에게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첫째. 그러고 또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본다면 뭐 그거 빼고 손해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로잡힌 그걸 그러니까 죽은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죽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즉 영화 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내가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꺼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데 내가 말 안 해줘도 자기가 스위치 껐다 켰다 해요. 왜?
막 울고 있으면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밥은 먹고 그래야지. 밥 먹어라 그러면 와가지고 밥 먹을 때는 아주 아무 생각 안 하고 이 김치가 왜 맛이 없노? 뭐 아이고 이거 밥이 썰익었다 이러고 또 먹을 때는 슬픔이 전혀 없어. 그때는 어떤 일이냐, 그 사로잡힌 생각에서 생각이 이게 스위치가 바뀐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밥 다 먹거나 아이고 죽었지 이러면서 또 그 영화 틀어놓고 또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이 그래 작동한다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었다고 우는 사람이 1년, 2년, 3년 되면 다 살아야 안 살아요? 그러면 죽었어 못 살 것 같으면 아예 못 살아야지. 왜 3년 후에는 왜 살아요? 3년 후에는 안 슬프다 하면 지금도 안 슬퍼야 되잖아. 꼭 3년 슬프고 안 슬퍼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세월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져 있다가 기어 나오는 거고, 깨달으면 단박에 스위치 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치를 알면. 그게 우리 잘 안 돼요 알아도.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 이런 연습을 하는 걸 수행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괴로운 얘기를 갖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면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웃었다면 일상생활에서 뭐든지 웃고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이 좀 모자라니까 순간순간 잠깐은 사로잡혀서 뭐 할 수도 있다. 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성질낼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은, 울다가 괴로워하다가 스위치 꺼야 되겠다. 이 지금 영화 너무 본다. 이렇게 탁 끄고 일어나면 다시 지금 여기 끼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는 거니까 행복하게 살면서, 그래 전쟁 난 것보다는 전쟁 안 나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방 안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밖에 가서 일하는 게 더 재밌고, 이 불평등도가 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세상살이가 낫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얼굴 빛깔이 검다고 차별하게, 차별하는 것보다는 차별이 없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나으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괴로워하는 에너지를 자기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이 에너지를, 밥 먹고 나면 이 에너지를 나도 즐겁고 세상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더 신장되도록, 평화가 더 정착되도록, 젊은이들에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기여를 하자. 그럼 나도 좋고 너도 좋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강연 한 번만 마치지 말고, 그래서 행복학교라는 거를 지금 개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 행복학교에 와서 종교가 있든 없든, 교회 다니든 절에 다니든 어느 절에 다니든 어느 단체에 있든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마음은 어떻게 가지면 더 행복해지느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끼리 대화하고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보자는 거예요. 맨날 법륜 스님 얘기만 듣지 말고, 맨날 법륜 스님만 들으면 나중에 법륜 스님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자.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행복학교 개설을 하니까 참가하셔서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